오늘 아침 여러분은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습니까? 혹시 밤새 굳어있던 몸이 천근만근 무겁다는 핑계로 이불 속에서 한참을 뒤척이거나 머리맡에 둔 스마트폰부터 집어들어 뉴스를 검색하며 시간을 보내지는 않으셨나요? 아니면 목이 마르다는 이유로 냉장고 문을 벌컥 열어 차가운 생수를 단숨에 들이켜지는 않으셨습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선생님, 만약 오늘 아침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하신다면 선생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뇌경색이라는 시한폭탄의 타이머를 누구보다 빠르게 그리고 아주 위험하게 돌리고 계신 것일지도 모릅니다. 에이, 나는 아직 건강해. 내 친구 누구는 뇌졸중으로 쓰러졌다지만 나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시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친구분도 쓰러지기 전날 밤까지는 선생님과 똑같은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사망 원인 통계를 보면 대한민국 성인의 사망 원인 중 암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뇌혈관 질환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어딘가에서는 5분마다 한 명씩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혈관이 막혀 뇌세포가 괴사하는 뇌경색은 전체 뇌졸중의 80%를 차지할 만큼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 병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 예고 없이 찾아와서 단 한 번의 타격으로 우리의 남은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기 때문입니다. 운 좋게 목숨을 건진다 해도 골든타임인 4.5시간을 놓치면 평생을 반신불수로 휠체어에 의지해야 하거나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조차 알아보지 못하고 대소변을 받아내야 하는 죽음보다 더한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라도 건강하게 살고 싶다는 소망, 그것이 우리 모두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절망이 아닌 희망의 증거입니다. 실제로 72세의 나이에 뇌경색 초기 진단을 받고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 때문에 절망에 빠졌던 김종수 어르신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병원에서는 약물 치료와 재활을 권했지만 김 어르신은 거기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딱 6개월 뒤 담당 의사가 차트를 보고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지난 6개월 동안 뭘 드시고 무슨 운동을 하신 겁니까? 막혀가던 혈관이 거짓말처럼 뚫리고 혈관 탄력도가 20대 청년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의사조차 놀라게 한 김 어르신의 비결,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수천만 원짜리 산삼이나 위험한 수술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저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실천한 5분의 사소한 습관, 그리고 식탁에 올린 3가지 음식뿐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내 몸속 혈관을 대청소하고 100세까지 내 2다리로 여행 다니고 내 손으로 밥을 먹는 존엄하고 활기찬 노후를 선물 받게 되실 겁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쿨쿨 잠만 자는 사이 우리 몸속에서는 아주 놀랍고도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몸은 잠자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활동합니다. 숨을 쉬고 체온을 조절하며 땀을 흘리죠. 이 과정에서 하룻밤 사이에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는 수분의 양은 무려 500ml에서 1리터에 달합니다. 우유 두세 팩 분량의 물이 몸에서 증발해버리는 셈입니다. 냄비에 물을 끓이면 국물이 졸아들어 짜고 걸쭉해지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우리 피도 똑같습니다. 수분이 빠져나간 아침의 혈액은 점도가 높아져 마치 끈적한 조청이나 무료처럼 변해 있습니다. 안 그래도 나이가 들면 혈관 벽에 콜레스테롤이 쌓여 통로가 좁아지고 딱딱해지는데 그 좁은 길을 끈적끈적한 피가 지나가야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겹겠습니까? 그러다 혈관 벽에서 떨어져 나온 아주 작은 찌꺼기,
즉 혈전이 끈적한 피에 휩쓸려 떠내려가다 좁은 뇌혈관을 타악하고 막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네, 바로 그 순간 뇌로 가는 산소와 영양분이 차단되면서 뇌경색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통계적으로 뇌경색 환자의 40% 이상이 오전 6시에서 10시 사이에 발생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아침 기상 직후를 마의 시간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때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혈관에 맑은 물을 공급해 끈적한 피를 희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벌떡 일어나 냉수부터 들이키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잠자는 동안 입안은 따뜻하고 습해서 각종 세균이 번식하기 딱 좋은 환경입니다. 기상 직후 입안의 세균 수는 변기보다 많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 물을 드시기 전에 반드시 물로 가볍게 입안을 헹궈내 뱉어내십시오. 그런 다음 체온보다 약간 높은 35도에서 40도 정도의 따뜻한 미온수 한 잔약 300ml를 준비하십시오. 찬물은 잠든 위장과 혈관을 수축시켜 오히려 쇼크를 줄 수 있으니 반드시 미온수여야 합니다. 그리고 마치 귀한 보약을 드시듯 천천히 씹듯이 음미하며 마셔야 합니다. 급하게 마시면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이렇게 마신 물 한 잔이 식도를 타고 위장으로 내려가 혈관 속으로 흡수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단 1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흡수된 물은 즉시 끈적해진 혈액을 묽게 희석하고 굳어있던 혈류를 강물처럼 시원하게 흐르게 만듭니다. 이 아침 물 한 잔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싸지만 어떤 명약보다 강력한 혈관 해독제인 셈입니다. 하지만 잠깐 여기서 멈추시면 효과는 절반에 불과합니다. 물로 피를 묽게 만들었다면 이제 그 맑아진 피를 중력을 거슬러 머리끝까지 힘차게 쏘아 올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종수 어르신이 이것만큼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죽어도 빼먹지 않았다라고 강조한 진짜 비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을 드신 직후 식탁이나 벽을 잡고 하는 까치발 들기 30회입니다. 고작 까치발 드는 게 무슨 운동이 되냐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종아리는 우리 몸의 제2의 심장이라 불립니다. 심장에서 뿜어져 나온 혈액은 발끝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심장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심장의 펌프질만으로는 중력을 거슬러 피를 올리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이때 종아리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며 혈관을 쥐어짜 주어야만 아래에 고인 피가 위로 솟구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근육 펌프 작용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다리가 붓고 저린 이유도 바로 이 종아리 펌프가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까치발 운동을 5분간 지속했을 때 뇌로 공급되는 혈류량과 산소 농도가 평소보다 최대 2.5배까지 급상승한다고 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넘어지지 않게 의자나 식탁을 잡고 발 뒤꿈치를 최대한 높이 들어 올려 종아리가 뻐근해질 때까지 힘을 줍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리되 뒤꿈치가 바닥에 닿기 직전에 다시 올립니다. 이 동작을 30번만 반복해 보십시오. 김 어르신은 이 간단한 동작으로 뇌세포 구석구석까지 산소를 배달했고 그 결과 죽어가던 뇌신경이 되살아나 어눌했던 말이 트이고 손가락 마비가 풀리는 기적을 경험하신 겁니다. 운동으로 혈관길을 뻥 뚫어 주었다면 이제는 그 길에 다시는 찌꺼기가 쌓이지 않도록 깨끗하게 청소해 줘야겠죠. 김 어르신이 식탁에서 가장 먼저 챙긴 3대 혈관 청소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낫또 청국장입니다. 낫또를 젓가락으로 들었을 때 거미줄처럼 끈적하게 늘어나는 하얀 실 보셨죠? 그 속에 들어있는 나토키나아제라는 효소는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식품으로 섭취할 수 있는 천연 혈전 용해제입니다.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혈전 용해제와 비슷한 역할을 하여 이미 혈관 속에 생겨버린 딱딱한 피떡을 부드럽게 녹여버립니다. 실제로 나또를 매일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뇌졸중, 사망 위험이 30% 이상 낮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냄새 때문에 드시기 힘드신 분들은 환이나 가루 형태 혹은 냄새 없는 청국장을 드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삼치 등의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혈관 속의 기름때인 중성지방을 청소차처럼 싹 쓸어 담아 배출하고 혈소판이 서로 뭉쳐 피가 굳는 것을 막아줍니다. 매일 드시기 어렵다면 일주일에 딱 2번 고등어 반마리 정도만 챙겨 드셔도 혈관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마늘입니다. 마늘 특유의 알싸한 매운맛을 내는 알리신 성분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낮추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는 데 탁월합니다. 다만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빈속에 생마늘을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김 어르신처럼 마늘을 살짝 찌거나 굽거나 장아찌로 만들어 매끼 20알씩 반찬처럼 꾸준히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반대로 목숨을 걸고서라도 피해야 할 혈관의 적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한국인의 밥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 바로 짠 국물입니다. 찌개나 국 없이는 밥 못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짠 국물을 들이키면 혈액 속 염분 농도가 높아지고 우리 몸은 농도를 맞추기 위해 수분을 혈관으로 끌어들입니다. 이렇게 되면 혈액량이 늘어나 혈관이 팽팽해지고 혈압이 치솟게 됩니다. 낡은 고무호스에 물을 꽉 채우면 터져버리듯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의 주범이 바로 이 나트륨입니다. 김 어르신은 국물 요리가 나오면 숟가락은 내려놓고 젓가락으로 건더기만 건져 드시는 습관 하나로 아무리 약을 먹어도 떨어지지 않던 혈압 수치를 정상으로 돌려놓으셨습니다. 국물만 안 드셔도 뇌경색 위험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이 영상에서 반드시 뼈에 새기고 가셔야 할 생명 구하는 신호가 있습니다. 뇌경색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 몸은 쓰러지기 며칠 전 혹은 몇 시간 전에 반드시 마지막 구조 신호를 보냅니다. 이를 전조 증상이라고 합니다. 65세 박씨 부인은 저녁에 설거지를 하다가 갑자기 숟가락을 툭 떨어뜨리고 한쪽 눈앞에 커튼을 친 것처럼 시야가 침침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보통은 아유, 내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잠을 청했겠지만 그녀는 평소 알고 있던 이 신호를 떠올리고 지체 없이 119를 불렀습니다. 덕분에 그녀는 병원에 도착해 혈전 용해제 주사를 맞고 아무런 후유증 없이 사흘 만에 퇴원해 손주들과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만약 그때 잠을 잤다면 다음날 아침 그녀는 영영 깨어나지 못했거나 평생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는 신세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웃, 손, 발 법칙입니다. 거울을 보고 이하고 웃었을 때 입꼬리가 한쪽만 올라가고 얼굴이 비뚤어지거나 양손을 앞으로 나란히 들었을 때 한쪽 팔에 힘이 빠져 툭 떨어지거나 말이 어눌해지고 발음이 뭉개져서 맘마미아 같은 단어가 잘 안 된다면 이것은 뇌혈관이 막히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럴 때는 손을 따거나 우황청심환을 드시며 시간을 지체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뇌세포는 혈액 공급이 끊기면 1분마다 190만 개가 죽어나갑니다. 한 번 죽은 뇌세포는 다시 살릴 수 없습니다. 무조건 하던 일을 멈추고 119를 누르십시오. 4.5시간, 이 골든타임 안에 병원에 도착하느냐 못하느냐가 여러분의 남은 생을 결정합니다. 사랑하는 시니어 여러분,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비싼 영양제나 의료, 기기가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입안을 헹구고 마시는 따뜻한 미온수 한 잔 양치하면서, 혹은 식탁을 잡고 종아리가 뻐근해지도록 들어 올리는 까치발 30번, 그리고 내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줄 라또, 고등어, 마늘을 챙겨 먹는 정성, 이 사소해 보이는 일물, 삼음식, 오운동의 법칙이 하나로 묶일 때 여러분의 뇌는 비로소 어떤 질병도 뚫지 못하는 안전한 방패를 갖게 됩니다. 내일부터 해야지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은 너무 늦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신 직후 자리에서 일어나 까치발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종아리에 힘이 들어가는 그 묵직하고 뻐근한 느낌이 바로 여러분의 뇌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이며, 여러분의 100세 인생을 지탱해줄 든든한 뿌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혈관이 20대처럼 깨끗해지고 뇌가 맑아지는 그날까지 이 사소하지만 강력한 습관이 여러분 곁을 지키는 가장 충직한 건강 파수꾼이 되어줄 것입니다. 뇌경색이라는 공포는 더 이상 여러분의 삶을 위협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찬란하고 건강한 노후는 바로 내일 아침 첫 번째 물 한 잔에서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